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의 겨울 시즌 강의 3일차 출강을 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현재 시각이 8시 14분 정도 됐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40분 분량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그야말로 설국입니다. 온 세상이 눈천지의 풍경인데요.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1976년에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금융교육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여신법률 강의를 위해서 출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 그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쿰스의 저주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할 확률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해서 노후를 보내다가 사망을 별세를 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국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을 두 번을 이제 띄엄띄엄 하셨던 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셔서 그분은 대통령이 띄엄띄엄 하는 바람에 대가 두 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보통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전반 4년은 43대 대통령이고 후반 4년은 44대 대통령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임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대통령이 대가 바뀌지 않고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띄엄띄엄 했던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하셨기 때문에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시지만 클리브랜드 대통령 한 분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여하튼 미국의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그 8분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으신 8분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은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테쿰스의 저주와는 관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7분의 대통령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 테쿰스의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대통령 7분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었던 그 사건, 그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까지 40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가 플리머스 항에 입항했고 그로부터 40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올해 2022년입니다. 미국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6년 후인 1636년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개교를 했고 그 연도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 그러기 역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또 한 150년 정도가 흐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제1대 미국 대통령을 시작을 했고 그분이 8년의 임기를 마치고 1797년에 국민들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물러났었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아름다운 미국의 정치 관행이 돼가지고 미국의 그 당시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뭐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었고 그냥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만들어 놓은 관행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2번밖에 못 했었는데요. 그 관행을 깨신 분이 1932년에 당선이 되신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시고 그분은 그 관행을 깨고 미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4번 하셨었던 분인데요. 그래서 1932년에 초선, 1936년에 재선, 1940년에 3선, 1944년에 4선 그리고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었고 그로부터 18일 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뇌출혈로 사망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지위를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해리 트루만 그 대통령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신데요. 그분 시절에 6.25 한국 전쟁이 발생이 됐고 우리나라 미군정 시절인 1947년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최대 2번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법 관행이었을 뿐인데 그 관행을 깨고 4번 하신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 했었던 그 관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아예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 시켜버린 거죠.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한다. 그게 1947년에 미국의 수정헌법에 반영을 한 건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수정헌법이 확정되는데 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게 1951년에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 대통령직 임기 또 연임에 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보니까 미국 연방의회 상원 하원만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들이 순차적으로 쭉 그걸 통과시키는데 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최종적으로 1951년에 미국의 이제 네브라스카주, 네바다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결국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서 통과를 시킨 걸로 이제 요건을 갖춰서 결국은 1947년부터 수정헌법이 이제 그 주의회의 승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난 1951년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4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통과를 이제 시키게 돼서 이제 그 조항,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대통령직을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정헌법 조항이 1951년에 발효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71년 전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하튼 태꿈새 저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1812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미영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하면서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으킨 전쟁이, 그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인 거고요. 그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을 하셨던 거고, 그로부터 또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러서 1812년에는 미국과 영국 간의 영미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독립전쟁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미국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건국을 한 거고요. 그 뒤로 다시 독립국가인 미국과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가인 영국 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미영 전쟁이고, 그게 1812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210년 전에 미영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연합군을 상대로 미영 전쟁을 수행했었던 거고, 그 인디언의 그 추장 중에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는데요. 그 테쿰세가 이끄는 쇼니족이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미국을 상대로 미영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테쿰세라는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은 굉장히 무공이 출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라스트 모히칸 이런 영화에서 인디언의 전설, 그런 그 추장들이 쭉 소개됐었는데요.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무공이 아주 출중해서 미영 전쟁 때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8시 26분입니다. 미국의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무공이 출중한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도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세를 사살을 할 때 그 테쿰세라는 추장이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저주의 말. 그래서 제목이, 오늘 주제가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 테쿰세 추장이 그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무슨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즉 테쿰세라는 추장이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오늘 주제가 테쿰세의 저주고, 그 저주가 7명 연속 대통령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1840년, 1860년, 1880년,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이 연속적으로 20년 간격입니다. 자, 184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입니다. 자, 186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6이라는 짝수입니다. 188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8이라는 짝수입니다. 190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0이라는 짝수입니다. 192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2라는 짝수입니다. 194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입니다. 196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6이라는 짝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꿈새의 저주에서 태꿈새가 표현한 것처럼 앞으로 매 20년마다 20년 주기설입니다.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7명의 대통령한테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8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은 이 저주의 말에 그 적용이 안 되는 분이죠. 1848년에 당선됐으니까 뭐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러 대통령은 식중독으로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식중독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하셨는데 이 주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20년 주기 또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은 태꿈새 저주를 받아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태꿈새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하신 케이스고 나머지 7분은 이 태꿈새의 저주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태꿈새의 저주를 받으신 대통령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꿈새 저주가 1812년에 있었고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210년 전에 있었습니다. 1812년에. 그래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8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1840년입니다. 184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때부터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나옵니다. 1840년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니까 태꿈새의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1840년에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윌리엄 해리슨이 누구냐? 바로 28년 전인 1812년에 미영 전쟁에서 미국의 총사령관으로서 인디언 추장 태꿈새를 사살했던 그 인물이 28년의 세월이 흐른 1840년에 전쟁 영웅으로서 미영 전쟁의 영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그래서 그분이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선될 때 연세가 만 69세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80년쯤 전이다 보니까 지금과 의학 기술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명이 짧았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만 69세면 굉장히 고령인 상태에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만 67세인가 당선되신 걸로 아는데요. 그분이야 현대 인물이시지만 그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인 윌리엄 해리슨은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이다 보니까 현대사가 아니라 근대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했을 때 만 69세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은 고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니까 그분이 호기를 부리신 겁니다. 어떤 시기냐?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 3월 4일이면 늦겨울 또 초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쪼꼬센 추위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841년 3월 4일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이 열릴 때
그분이 국민들이 연세가 많은 걸 걱정해야 하니까 혹이 객기를 부려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 우산을 쓰지도 않고 우비를 입지도 않고 비를 쫄딱 그대로 맞으시면서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나 윌리엄 해리슨은 28년 전 미영 전쟁의 영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직을 잘 수행을 하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 바이블 위에다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옷이라도 입으시고 또는 우산이라도 받쳐드리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8년 전 미영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폭우는 다 거뜬하다 문제없다라고 객기 호기를 부리시면서 100분 동안 비를 맞으시면서 취임사를 낭독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급성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병상에서 딱 1개월 수행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바로 되셔버린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그분의 손자도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가 바로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윌리엄 해리슨은 미국의 제9대 대통령이시고 벤저민 해리슨은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손자인 벤저민 해리슨 또 할아버지인 윌리엄 해리슨 조부 관계, 조부와 손자가 다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손자인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23대 대통령인데요. 그 전후로 대통령을 했던 분이 바로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또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대통령을 미국은 보통 2번 할 때 연속적으로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일하게 띄엄띄엄 했던 분이 바로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시지만 클리브랜드 대통령께서 띄엄띄엄 하셨기 때문에 22대와 24대를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신 겁니다. 여하튼 그 미국의 참고로 역대 대통령 중에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이 총 8분인데요. 그분들은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씩 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이 두 분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제32대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촌 지간이다. 뭐 12촌 지간 조카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숙부 관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그 친족 관계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1년부터 1909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셨고 그분은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좀 흘러서 1933년 초부터 1945년 초까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을 하셨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보통 친족 관계면 정치 성향, 정파가 비슷해서 같은 당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 32대 미국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두 분이 12촌 지간이다라고 인터넷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분들이 친족 관계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세 번째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은 두 분 다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분들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두 분 배출한 가문이 네 가문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가문이 지금 태꿈스의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인 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다. 그분의 손자는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분입니다. 10분 내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꿈스의 저주의 대상자가 바로 1860년의 초선, 1864년에 재선이 되신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태꿈스의 저주의 적용 대상자죠.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6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때 초선이고 1860년이 초선이고 1864년이 재선이고, 그 다음에 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남부의 그랜트 장군이 남부의 리 장군이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로부터 5일 후에 1865년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 새벽에 사망을 하시는데요.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적용 대상자이신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미국은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든 간에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4위까지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분단을 막으셨던 분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대통령 1위입니다. 1위. 남북의 분단을 막았다 이런 겁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부와 북부의 분단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이 영토가 분할이 안 되고 세계 최강 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그래서 남북 분단을 막으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 1위입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두 번째가 나라를 세우신 초대 대통령, 국부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 국부이신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대통령 2위.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링컨 대통령이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 대상자이시고요. 세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되신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분도 임기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900년에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당선되신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맥키니 대통령은 1896년에 초선, 1900년에 재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그 태꿈스의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키니 대통령은 뭘로 유명하냐면 7대6 최고봉 관련해서 제가 가끔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7대6 최고봉 중에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이 맥키니 봉입니다. 해발 6,194m. 왜 맥키니 봉이냐? 지금은 데날리 봉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원주민 어인 데날리라는 명칭으로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원주민들이 그걸 희망하니까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데날리봉으로 바꿨는데요. 데날리 명칭은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주민어로. 여하튼 맥킨리봉이 지금 2015년부터는 데날리봉으로 칭하게 됐는데요. 왜 맥킨리봉으로 칭했었냐면 1900년 전후에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발 6,194m.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북미 최고봉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으로 칭하게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 대통령은 재선이 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암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승계한 분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정도 흘러서 1920년에 당선된 분이 하딩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뭐 공화당이신데요. 이분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약골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1920년에 당선되고 21년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 2년 정도 임기 수행한 상태에서 본인은 뭐 재선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정치인들이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재선을 기대하고 전국 순회 연설을 뭐 다녀야 된다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주치의는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치인들의 그런 성화를 못 느끼고 지방의 각 지역을 순회 연설을 다니다가 저기 태평양 연안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주가 이제 워싱턴 주죠. 워싱턴 DC는 미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인 거고요.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는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주죠. 거기에 시애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워싱턴 주, 그 밑에가 오리건 주,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그쪽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이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쪽으로 열차로 이동을 하다가 정치 연설 위해서 이동 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급히 도착을 해서 호텔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셔서 그분이 태꿈새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0년에 3선이 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에 4선이 되시고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6년 정도를 승리로 이끌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총 자살을 한 히틀러보다 18일 전인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이 종전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히틀러 자살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불과 18일 앞둔 4월 12일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시는 이제 아픔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태꿈새의 저주의 6번째 적용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1960년에 당선된 분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0년에 당선이 되고 61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되고 63년 11월 22일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임기 시작하고 2년 10개월 정도 된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생이시니까 1960년에 당선될 때는 만 43세에 당선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신데 임기 2년 10개월 수행하시고 암살이 되셔서 태꿈새의 저주의 7번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당선 대통령으로서는 43세 당선된 최연소 당선 대통령인데요. 당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유고에 따라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으로서 최연소는 32세의 나이에 대통령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승계 대통령 최연소가 됐는데요. 바로 42세의 나이에
42세의 나이에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만 42세에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때가 1901년입니다. 1901년에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만 42세에 승계해서 승계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만 42세 대통령직을 승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고요. 물론 그 뒤로 정식으로 또 당선이 되기도 하죠. 승계 대통령 최연소가 42세에 승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선 대통령 최연소는 만 43세 대통령이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7명의 인물, 제9대 대통령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이 7명 연속 대통령들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이었고 나머지 대통령 5명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사망을 했던 윌리엄 해리슨하고 그 다음에 그 하딩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병으로 죽고 반면에 나머지 4명의 대통령은 암살을 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태쿰스의 저주고요. 그 다음에 태쿰스의 저주가 이제 풀리는 것 관련해서는 존 F 케네디 당선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로널드 전 대통령 아실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그분은 총은 맞았지만은 방탄차에 튕겨져 나오는 총알을 이제 쿠션을 받은 총알, 방탄차를 향해서 암살범이 총알을 쐈는데 그 방탄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암살범이 총을 사격을 했는데 방탄차에 총알이 튕겨져 나오면서 대통령을 레이건이 맞았는데 빨리 근처 병원으로 후송돼서 수술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태쿰스의 저주에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상대적으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태쿰스의 저주에서 풀렸다라는 그런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2000년, 새천년이죠. 21세기가 시작되는 새천년, 2000년에 당선됐던 분도 태쿰스의 저주와 관련된 2000년이죠. 1의 자리수가 0이고 또 10의 자리수가 0이라는 또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태쿰스의 저주에서 풀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왜냐? 그분은 프레첼이라는 과자를 드시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딱딱한 과자 프레첼을 드시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기절을 하셨는데 급히 시술을 받으셔서 살아나셨고 또 정치 연설을 야외에 하시다가 누가 수류탄을 투척을 했는데 30m 전방에서 이게 투척이 됐는데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어가지고 위기를 면했죠. 그래서 태쿰스의 저주에서 풀린 두 번째 대통령이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당선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에 당선된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1942년생이시니까 올해 만 80세이신데요. 계속 출마할지 말지 다음 대통령이 출마하실지 말지 내년 초에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하튼 이분이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혹시나 임기 중에 좀 뭐 불상사가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발 우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는 건강하게 임기를 마치시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 다음에도 출마하셔가지고 재선되시고 또 재선 임기까지 무사히 치르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셔서 노후를 잘 보내시다가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제
별세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임기 중에 불상사를 당하시게 되면 이 태꿈새의 저주의 적용 대상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 태꿈새의 저주가 레이건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이제 풀렸지만 다시 태꿈새의 저주가 부활이 돼버리는 불상자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9시 6분 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했던 사건인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해서 한 45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9시 한 5분 전입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